안녕하세요. 책을 읽을 때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내 삶에 언제, 어떻게 적용시킬지, 누구에게 추천할지 고민하는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드디어 소개드립니다. 바로 수필문학의 정수 월든입니다. 제가 북튜버를 하게 된 이유도 책을 읽어야지 마음먹고 여러 권을 보긴 하는데 끝까지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책 소개를 위해서는 어려운 책도 무조건 읽어야 되니까 설정한 거죠. 시대를 넘어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수필문학의 걸작이라고 되어 있고, 날개를 펼치면 숲에 혼자 있는 느낌의 사진인데요. 월든 호숫가에서 찍은 것이라면 대박일 텐데 어디서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월드는 말이 필요 없는 책인데요.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러 작가님들이 추천하셨지만 쉽게 읽히지 않는 책.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지만 매번 포기하다가 읽고 나면 인생책이 되기도 하고, 월든으로 필사하신 분들도 몇 분 보았습니다. 재밌다 하긴 어렵지만 호수와 숲속 묘사가 아주 상세해서 그곳에 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후루룩 읽는 게 아니라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스테디셀러인 고전. 표현과 묘사는 따라갈 수가 없는 에세이.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낭독한 책. 제일 좋은 것은 영어 원문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200년 전의 영어를 쉽게 읽는 분들이 몇이나 계실까요? 번역본이 많은데 보다가 매끄럽지 못해서 덮은 적도 많거든요. 이번에 소담출판사에서 반지의 제왕 등을 번역하신 한기찬 선생님의 최신 완역 개정판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도전해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2002년, 2010년, 2018년도에도 출판이 되었었네요. 법정 스님이 소로의 생활 신조를 간소하게 살라고 표현하셨죠. 사랑보다도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진실을 원했다. 1817년생인 소로는 16살에 하버드 대학을 입학하고 20살에 졸업했습니다. 그의 스승이자 철학자, 시인, 수필가인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분을 알면 좋은데요. 초월주의가 에머슨에서 시작돼서 소로로 이어졌고, 소로가 머무른 월든 호수 근처도 에머슨의 땅이었습니다. 1803년생인 에머슨은 하버드대를 14살에 입학하고 18살에 졸업했습니다. 소로의 월든을 읽을 때 에머슨의 자기실로도 읽어보면 좋습니다. 저도 이번에 월든을 소개하기 위해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에머슨의 글은 당시 미국인들에게 더 계몽주의라고 할까요? 좀 더 사회, 경제, 철학적이고 자연관, 동양 사상 등에 대해 폭넓은 사상을 썼고 나중에 초월주의 사상으로 발전시킵니다. 요약하면 영혼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와 운명을 깨닫고 물질주의에 갇힌 정신을 회복시켜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에머슨의 글은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200여 년 전의 미국 시대상을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이분이 시인이기도 하잖아요. 옛날 글이라서 그런가 했는데 오히려 짧아서 그렇습니다. 에머슨 본인이 수많은 강연을 하고 원고를 수정한 내용이라 독자들이 안다고 생각해서 생략하거나 함축적인 내용도 많고요. 대신 구어체 부분이 많고 짧아서 2번 정도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초월주의는 내부의 정신적 자아가 외부의 물질적 존재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생각을 믿어라,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나 형식, 풍습에 얽매이지 마라. 인간의 영혼은 순결하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하고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늘이 당신에게 맡긴 일을 해라. 무엇이든 희망할 수 있고 무엇이든 감행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근대 미국 자기개발사의 원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당시 권력층이나 교회 집단에서는 이단이라고 말할 만큼 그의 사상을 진보적이라고 비난했는데, 젊은이들이나 힘이 없는 계층에선 인기가 많아서 그의 연설을 듣기에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주는 대로만 받아서 대중적 인기에 비해 떼돈을 벌지는 못했고, 강연, 원고, 책 등으로 먹고 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집이 불탔을 때 삶의 의욕을 잃을 정도였는데 지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주고 집도 수리해줬다 합니다. 내향적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낙관적인 성격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결과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소로로 돌아가면 에머슨의 집에 왕래하면서 에머슨 서재에 있는 비슷한 책들도 많이 봤고 그와 얘기도 많이 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에머슨에 비해 기대 수준이 더 높은 사회적 가치와 관례를 비판하고 타협 없는 원칙주의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에머슨이 일기를 매일 쓰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에머슨이 편집자로 있는 발간지에 에세이와 시도 기고를 많이 합니다. 소로가 14살 어리지만 먼저 죽자 에머슨이 추도사를 합니다. 같은 수필이긴 하지만 에머슨의 글이 추상적이고 함축적, 강의록, 연설문, 구어체 느낌이라면 소로의 글은 구체적이고 묘사적, 좀 더 문어체 느낌입니다. 월드는 18번째 이야기까지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100페이지가 넘는 첫 챕터만 하루 이틀 투자해서 보시면 다른 챕터들은 비교적 짧아서 나중에 마음에 드시는 부분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상 깊었던 소로의 문장을 발췌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나쁜 것은 자신이 자신의 노예 감독이 되는 일이다.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하는 생각, 그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나는 지금 낙심한 내용을 시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이로써 이웃들의 잠을 깨울 수만 있다면 아침에 횃대에 올라선 수탉처럼 기운차게 떠들어 볼 작정이다. 깨어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내가 숲속에 들어간 이유는 신중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에서 꼭 알아야 할 일을 과연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책을 잘 읽는 일, 다시 말해 참된 정신으로 참된 책을 읽는 일은 숭고한 운동이며 오늘날의 관습이 존중하는 그 어떤 운동보다 힘든 일이다. 그 일은 운동선수가 하는 것만큼 훈련을 필요로 하며 독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거의 평생에 걸친 꾸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단순한 시간의 흐름만으로는 결코 밝아오게 만들 수 없는 저 아침의 특성인 것이다. 우리의 눈을 감기는 저 빛은 우리에게는 어둠일 뿐이다. 그날은 바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날 동터올 것이다. 앞으로도 동틀 날은 얼마든지 있다. 태양이란 아침에 뜨는 별일 뿐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리 읽을 수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음미하고 싶은 문장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책을 머리맡에 두고 일어나자마자 아무 쪽이나 펼쳐서 읽는다든지 휴양지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대자연 속에서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에머슨 책도 같이 읽으면 더 재밌을 겁니다. 마음 공부, 몸 공부, 사람 공부로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십시오.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